네, 오늘은 이제 종목은 제 방산주 말씀을 드리는데 테마 순환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수가 못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하반기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나 뭐 이런 부분이 가끔 뉴스나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지만 경기 사이클에 대한 그 걱정은 시장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실적 발표들이 나와도 이게 크게 악화된 실적이 미국의 경우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 단 이제 한국의 경우에 실적이 좋지 않겠죠. 네, 왜냐하면 연속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지금 중국과의 그 신냉전이 좀 격화되면서 이 우리나라 산업이 전체적으로 이제 리셋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 있어요. 그래서 구조조정이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의 경기 지표는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가 과거에도 보면 미국의 그 금융정책 기조나 이런 흐름들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경기의 흐름을 한국 경기를 타는 게 아니라 미국 경기 흐름을 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더라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횡보하는 정도 조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테마주의 순환은 계속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뭐 종목 그 리뷰는 풍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풍산이 이제 목표치 터치를 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거 방산 업체죠. 그리고 이 고가 넘어갔는데 차트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치 달성을 해서 이제 13.4%인데요.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우주 돌파가 어제 됐고요. 이 아래 꼴 달게 되면 뭐 열린 자리가 여기 6만 5천까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간다라고 보고 최소 이 1차 지금부터 남아 있는 목표치는 5만 5천 원 1차 목표, 2차 목표치는 6만 5천 원 정도로 보면서 가면 충분히 여기 절반 매도, 여기 절반 매도하면 뭐 좋은 성과로 깔끔하게 분할 매도하고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이 풍산의 상승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방산업체로서의 풍산의 상승이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철강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원자재 관련 종목들이 이제 불은 2차 전지 쪽이 붙였지만은 그 근본 원인은 바로 미국과 중국의 소위 공급망 재구성과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그런 공급망 재구성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원자재나 이제 소재 이런 부분을 이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되고요. 중국으로부터 앞으로 소재라든지 원자재 수입하지 않는다면 그 대체 수입 국가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아예 그냥 원자재는 뭐 볼리비아,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호주라든지 캐나다가 있지만 그걸 또 가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가공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뭐 제철이나 또 제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재련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풍산과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는 바로 이 신냉전 체제에 따라서 공급망 재구성과 관련된 원자재나 또는 소위 소재라 그러죠. 소재의 민주주의 중심의 자본주의 중심의 공급망 재구성의 수혜주가 아니냐 이렇게 보면서 풍산을 보시면 큰 메가 트렌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이 종목이 방산으로만 올라왔기 때문에 고점축 빠질 거다 이렇게 보지 말고 최근 포스코의 상승세도 저는 물론 2차 전지와 관련된 요소도 있겠지만 그런 원자재, 철강이나 철강금속 또 뭐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보면서 수익 극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편입 종목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55,200원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가격은 55,200원이고 종목 이름은 바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한국항공우주가 보이지 않게 뭐 170여 차례 시험 비행을 마치고 뭐 할 만한 그 시험은 다 끝낸 걸로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야간 비행도 그렇고 미사일 발사하는 부분도 그렇고 단기 미사일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비행기에서 이제 기총 시험이라고 해서 비행기 전투기도 이제 총을 쏘거든요. 그래서 기총 시험도 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전투에 적합한 그런 시험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아주 좋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특히 스텔스 기능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전 세계 그 제조업의 최대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는 여러분 항공산업의 무슨 반도체냐 하지만 이 반도체는 이 소위 적의 레이더를 탐지하는 그런 데 있어서 에이사 레이더라고 그래서 그 반도체 핵심 성능을 좌우하는 게 이제 반도체인데요. 바로 그런 그 반도체 쪽에서의 우위를 기반으로 지금 뭐 세계 최강의 전투기는 미국의 F-35인데요. 그것보다도 뛰어난 A사 레이더 성능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스텔스 기능과 관련해서 보면 스텔스라고 하는 그런 기능은
소위 뭐 레이더를 적의 레이더를 교란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표면에 이제 특수한 도료를 발라서 소위 그 큰 전투기가 새처럼 작게 보이는 그런 그 착시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또 레이더가 이제 적이 전파를 쏴서 우리 그 항공기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 전파를 흡수하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국의 그 최고의 그 소재 수준을 활용한 그런 소재가 사용이 되면서 성능이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전투기에 관심을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뭐 캐나다라든지 또는 영국이라든지 또 이 폴란드는 당연하고요. 특히 동구권 쪽에서 또 아랍권이나 중동에서의 관심이 굉장히 높다고 하기 때문에 히트 상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항상 저는 이게 되게 되면 저희가 뭐 당군일이 처음으로 또 방산 수출을 작년에 최대로 했는데 이 전투기나 이런 쪽은 한번 팔면 뭐 단가가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그런 그 산업이 하나 제대로 이제 세계 인류 산업으로 등장하는 거라서 관심 있게 보십사 하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 종목 말씀드리고 이 한국항공우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KFX-21이라고 해서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그런 회사로 실적도 이게 최근에 그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뭐 폴란드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이런 나라에 이제 F-50이라고 그러죠. FA-50이라고 그래서 경공격기를 팔아서 실적도 굉장히 좋고 또 위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 발사체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이 종목이 그 2023년이죠. 2023년에 올해 이제 전년 대비해서 100% 이상 실적이 좋아져요. 영업이익이 3조 8천억 매출에 3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날 거라고 보는데 작년에 1,400억 영업이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뭐 밸류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성장성이라든지 하등의 뭐 저는 걸림돌이 없고 또 이제 그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약간의 그 군수 상품이나 군수 제품들의 공백 상태, 유럽의 이제 전투기 공백 상태를 메꿀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한국이 거론되었다는 점도 주목하다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준비된 자료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제 현대로템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이 빠지고 뭐 조금 어리버리합니다만은 이런 자리에서도 현대로템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뭐 모두의 이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또 핵심적인 그 의제 대놓고 얘기는 못하는 그런 의제일 수 있겠지만은 글로벌 그 분쟁이나 전쟁이 발생하게 되나 그런 위험 상황이 왔을 때 한국의 역할에 대한 그런 부분에 또한 얘기들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부 뭐 캐나다가 좀 주축이 되는 그런 신쿼드에도 뭐 가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캐나다 쪽의 주장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로 아무튼 우리 방산 그 업체들에게서는 호재가 만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보시다시피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미국 보잉과 항공우주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해요. UA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동 그 비행 비행체이면서 이제 날아다니는 자동차와 도시방공 그런 시스템과 관련된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공동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거.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 자료를 봐서 질문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어제 또 이야기하신 현대로템하고 같은 어떤 모습으로 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그 한국항공우주 또 위성, 인공위성 그쪽으로 또 연결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인공위성 관련 어제 뭐 스페이스X에 연기됐다 뭐 그 소식도 나왔는데 거기에 뭐 아람코 타지 않고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공위성 관련 방산 말고 그런 어떤 모멘텀은 또 없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그 테슬라의 그 쪽에서 이제 어제 뭐 또 스페이스X도 발사가 연기되고 뭐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벤트가 뭐 연기됐지만 뭐 연기된다고 이제 없어진 것은 아니니까 지연되면 다음에 또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한국형 뭐 위성 뭐 이렇게 과 관련해서 또 이 한국항공 우주청이죠. 이것도 이제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모멘텀이 있는데 위성과 관련해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모멘텀이 소진된 거라기보다는 잠시 지연된 거에 불과하니까 관련 종목도 크게 잠깐 뭐 쉴 수는 있지만은 모멘텀으로 뭐 악재의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요 정도까지 하고 말씀드리고요. 목표치 말씀드리면 1차 목표치는 62,000원, 2차 목표는 좀 멀리 드릴게요. 10만 원, 손절가 48,000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